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번엔 또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신 이상범 선생님께서 우리가 바꾸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상근 일꾼이라는 이상범입니다. 제가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딱 하나 이렇게 주눅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거기 가면 작아지는 저를 느끼는데 오늘 제안을 받고 제가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환경일꾼으로 한 4년여 일을 하면서 울산에서 만나는 그 현장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의미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저 환경운동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앞에 발표하신 시골 큐레이터 선생님, 아니 입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발로 뛰어서 울산에 있는 현장을 사진 찍은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울산공단에서 밤에 만나는 야경인데요. 울산공단의 야경이 울산 12경에 들어가 있는데 밤에 보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사실은 끔찍한 거죠. 다음 하나 볼까요? 이게 미세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쏙 들어갔는데 3년 전만 생각해도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떤 과학적인 수치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쇳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쇳가루가 내려앉아서 땅도 바닥에 차로 오래 세우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한 20-30년 전에는 자동차가 내 재산 목록 1, 2호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불편하더라도 자동차 포장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도 세우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가면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가 해안댐, 상류, 그러니까 이제 양산 덕계라는 곳에서 이러한 물 상태가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기겁을 하는 게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면은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과 똑같은 물이 우리 상수원으로 그냥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은요, 또 하나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은 낙동강 물을 끌어옵니다. 낙동강 물금 치수장인데 치수장의 물이 어느 정도 하면은 녹조가 죽어버려서 사체가 쌓이고 부패하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낙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물 위에 거의 고체가 돼가지고 한 10cm 정도 두께로 덮여 있어요. 지금 우리 울산 상수원을 끌어오는 그 상수원이 어디냐면 이 치수장에 불과 한 150m 상류에 이런 수질들이 그냥 흘러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냥 우리가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금 태화강을 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태화강의 지천을 가면은 지류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흘러들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태화교 밑에 중구 태화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고 내왕 치수장 그리고 이제 이게 명천이고요. 명천에서 들려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천 배수장인데 여천 배수장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이 모여 있다가 수문을 열면 그대로 태화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시장에는 남구청장이 여천천을 살렸다 생태하천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가보면은 우리가 시궁창에 실지렁이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조금 이제 큰 화면이 나은데 보시다시피 이런 화면의 물들이 이게 그냥 지금도 태화강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이 떠내려간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태화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쓰레기들이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는 거의 매월 한 번씩 정도 이제 답사를 가는데 이 그 동구 해안서부터 남구 아니 물주군 서생까지 바닷가에 언제 가더라도 이게 화면이 적은데
이런 쓰레기들이 해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바다가 다시 너희들이 치워라라고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서생면이고요. 여기는 외항강, 그러니까 처형암이 있는 주변입니다. 온산 그 바다 쪽에 있는 곳이고, 요건 나사리, 서생 나사리.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온산공단에서 내뿜는 중금속으로 인해서 바다와 강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건데, 해역에서, 이 빨갛게 된 해역에서 구리, 아연, 수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목표의 1000배 이상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온산항이고요. 여기쯤에 처형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은 이 일대에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게 이제 이렇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게 해수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처형암 옆에 여기서 진짜 안락의자를 놓고 낚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뒤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이게 뭐냐 하면요, 고기 잡는 어구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기를 잡기 위한 배들이 정박해 있고요. 지금 이 모습도 내가 처형암 옆에서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은 우리가 목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목도라는 섬이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석유화학 단지 시설들이 다 있는데, 여기 낚시를 하는 사람들, 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살펴봤어요. 자, 이 자연산으로다가 이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 고기를 잡아서 가장은 고기를 잡고 안에는 여기서 바로 손질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이 손질하고 있는 것인데, 고기를 썰고 있죠. 이렇게 잡힌 고기들을 자연산, 우리는 싱싱한 자연산을 먹는다. 근데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먹거나 자기 가족끼리 먹는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감수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고기를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온 생선은 과연 안전할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울산이 처해 있는 이 지역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울산시 중심가인데, 고려핵발전소가 있죠. 월성핵발전소가 있죠. 그 울산 미포 국가산단, 온산산단, 이렇게 처해 있는 게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를 타올려서 문명을 건설하고 있고, 사실 문명에 그걸 즐기고 있는데, 이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평도 영화가 깨져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이 유산을 남겨주면 뭐합니까? 손자는 이 방독면을 쓰고 산소통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 그림에서는 국제유산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이다. 예. 다른 데는 다 기준치의 밑으로 내려가는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을 뚝 떨어뜨려야 이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204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절벽에서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듯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급격하게 하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다른 선진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율 그래프인데요. 20년 전에 영국과 한국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20년이 흘러서 영국은 거의 40%대로 올라가 있어요.
한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한 5점 몇 프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2019, 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 현재는 약 6%에서 6.5%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발로 뛰면서 태풍이 왔을 때 강동 바닷가에 이게 모든 도로가 태풍이 와가지고서 이게 누룽지처럼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포장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림이고요. 자, 이거는 올해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이제 태화강에 이게 태화교 밑에 이렇게 이제 그 범람했던 근데 이게 100년 만에 홍수빈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태화강이 잠깁니다. 이게 이제 기후 이변 기상 이변이 아니라 기후 위기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정부나 지자체만 믿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이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울산에 거의 모든 진보 진영 시민사회 단체가 다 참여하는 기후위기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 시의원들 정치인들을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한 단체는 한 6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분들까지 하면은 약 100여 개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을 했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날 우리 그레타 툰베리가 한 것처럼 매주 금요일날 지역 몇 군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고요. 이제 금요일날 기후위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 앞에서도 하고 있고 남구의 롯데 호텔 앞에서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우리 젊음의 거리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도 가신 분이 계실 건데 지난 9월 24일 날 광화문 앞에서 924 이제 기후 정의 행진 이때 전국에서 약 3만 5천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었고요. 정부를 향해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도 한 80여 명, 저희들 버스 2대를 이게 전선에서 참석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연료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탄인 거죠. 근데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삼척의 경우에 사실 석탄 발전소를 아직도 짓고 있어서 삼척 시민들이 핵발전소 막아냈고요. 이 석탄 발전소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을 5만 명 청원 이 운동을 했는데 국회에 입법 국민청원을 하려면은 5만 명이 실명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3일 전까지 2만 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3일 동안에 5만 명을 채워야 입법 청원이 되는 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미쳐서 했거든요. 9월 30일 날까지 그 5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무려 이틀 만에 5만 명을 채웠습니다. 하루를 앞당겨서 그렇게 했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것 저도 모르는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 쓰지 말자는 얘기고 일회용품 쓰지 말자는 얘기고 전기차 사용하자는 것이고 대중교통 사용하자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요 그림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비닐 이런 거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그냥 바다로 이렇게 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냥 버리고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면은 2050년도가 됐을 때 이 해양에 물고기 전체의 무게보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끔찍한 얘기죠. 저희들이 2년 전에 울산 박물관에서 알바트로스라는 영화 상영과 그 크리스토더 특별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아마 윤은 작가도 그걸 모티브로 작품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던이 이 작품 세계를 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명화를 그 모조 작품을 만들었는데 뭘로 했냐? 가령 전 세계에 소비되고 있는 일회용품, 라이터, 아니면 비닐, 이 쓰레기를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저희 환경연합에서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투명 페트병을 모으면은 11개를 모으면은 이렇게 고래 인형의 충전재로 재탄생을 합니다. 병뚜껑을 모았을 때 이 병뚜껑이 화분이 될 수도 있고 치약을 짜는 이렇게 앞잡기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을 그냥 버리지 말고 뚜껑과 페트병 몸체를 분리해서 수거하면은 따로 재활용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음식물을 이렇게 주문했을 때 아이스팩 많이 쓰잖아요. 그 아이스팩을 다시 모아가지고 상인들한테 그냥 갖다 주면은 재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작은 실천들. 사실 병뚜껑 모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더라도 신발 주머니에 몇 개씩 모아가는 거 부피가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BMW 했을 때 분리하려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자. 울산은 지하철이 없는데 이제 대도시에는 지하철을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리고 자전거,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BMW 이용하자 이런 캠페인이 있겠죠. 물전화라든지 이제 전기를 뺀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여기도 비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도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식을 멀리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초지가 필요하냐.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다 알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복 입으면은 뭔가 좀 남자답지 않다는 이런 편견.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운동하면서 내복을 꼭 입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 냉난방을 조금만 낮추더라도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 되겠죠. 이상으로 현장 실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희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도 이렇게 찝찝하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네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일단 씨앗이 되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좀 어른다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